네, 뉴스2 모시겠습니다. 이소희 씨 부탁드립니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외교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물량 공세가 치열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지원 계획을 내놓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에 질세라 총 15억 달러의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활동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며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일 중국이 어떻게 국제원조를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으며 혹 어떤 조건이 붙어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건에 대해서는 국제세계에서 이제 감시 감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AIIB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저렇게 이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 공세 이전에 원전이라든지 지금 중국은 뭐 원전, 뭐 좀 이따 뉴스 한 건 중국 관련된 뉴스 더 하겠습니다만은 중국과 일본이 양분하는 그런 기세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제 외교는 실종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부 자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소피아 잘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장관은 어제 도쿄를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 중국의 고속철 개발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속철 프로젝트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고속철을 건설해준다는 제안을 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갑자기 입장을 바꿔 중국의 발주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시아 이거 인프라 뭐 전 세계 SOC 지금 중국이 AIIB까지 등에 업고 완전 날개를 달고 이제는 폭주할 그런 기세에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외교를 일선에 내세우자 경제 외교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정상외교 등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세계 각국으로 확대시키며 통일 외교에 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협상이나 교섭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아 경제 외교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통일 외교가 급선무이긴 하지만 경제 외교도 경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외교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원전 그렇죠. 고속철도 다 뺏겼죠. 자원 외교는 완전히 뭐 국회에서까지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문제, 원엔 문제, 엔달러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것은 미국과 절대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외교관계를 잘 닦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일 외교에 몰입하시게 되면 관련 장관들이라도 열심히 밖으로 다니면서 회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웬일인지 경제 외교는 붕붕 떠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하면 지금의 청와대가 좀 기분이 나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예를 들어서 뭐 GCF 유치라든지 G20 서울대회라든지 해관보 정상회의라든지 어떻든 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 나라 저 나라를 부지런히 다니고 두바이 같은 데 원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쫓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기에 그나마 그 정도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반도 안정의 어떤 토대가 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주는 게 그게 한반도 안전의 토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경제 외교의 중요성이랄까 노력은 굉장히 좀 그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실 것을 정권 차원에서 정말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네, 다음.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 29일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채를 대거 끌어쓴 신흥시장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을 맞아 신흥시장은 기업 파산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0개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18조 달러로 GDP 대비 74%의 비율을 기록하며 10년 전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13개국 중 9번째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IMF는 기업의 부채 증가는 일반적으로 고성장의 바탕이 되지만 과거 있었던 신흥국 금융위기가 급속한 부채 증가 뒤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근의 부채 증가 동향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참 기업들 부채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13개 국가 중에서 9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군요. IMF가 미국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그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국내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버냉키, 그린스펀이나 그 이후에 버냉키나 미국의 그 소위 FRB를 책임지고 있는 FRB 의장들이 한결같이 제가 그 역대 우리 총재들에게도 우리 하는 총재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미국의 FRB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고려사항은 미국 경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른 국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옐런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 등 국제적인 경제 동향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그 미국 FRB 의장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해서 언급한 첫 언급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IMF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지금 이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금리를 계속 안 올리면 신흥국 기업들이 또 부채는 계속 늘어나기도 해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라고 하는 딜레마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TPP 얘기입니다. 네. 미국은 TPP가 발효되면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80%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애틀랜타에서 열린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지난 7월 하와이 TPP 강요회의 당시의 50%보다 미국이 더욱 양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2.5%의 수입 관세가 사라지면 일본 기업은 약 500억 엔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일본은 이 조처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쌀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 7만 톤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더 받겠다는 새로운 양보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원자재 중개업체 글렌코어가 원자재 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글렌코어의 주가는 현지 시간 28일 런던 증시에서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며 시가총액의 3분의 1인 35억 파운드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구리뿐 아니라 직접 석탄 광산을 운영하고 원유까지 취급하는 글렌코어는 중국에서 비롯된 원자재 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받으며 올 들어 주가가 77% 하락했습니다. 한편 글렌코어는 현지 시간 29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됐으며 여전히 튼튼한 신용 라인을 갖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글렌코어는 뭐 세계적인 원자재 중개 회사입니다. 근데 알코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유럽 주가도 괜찮고 아시아 주가들도 괜찮습니다. 커머디티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유럽의 에너지 WTI 같은 경우는 45 약간 떨어져서 약습니다. 브렌트도 그렇고 그러나 뭐 40 달러대 중반을 최근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여 정도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떨어져서 실버, 커퍼, 플래티넘 뭐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약세권인데요. 오늘 플래티늄은 꽤 오르는군요. 구리도 오늘은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세계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글렌코어 얘기도 나오고 알코아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죠. 분할한다, 분사를 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 뭐 해운, 철강, 뭐 이렇고 에너지 기업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이제 세계 소위 기존의 굴뚝 대기업들의 글쎄요, 초토화라고 할까요, 몰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뭔가 이 큰 어떤 변화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형태의 산업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11개 제가 골라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끝에 중국이 일본이 제공하는 거의 2배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 세계 SOC 개발 사업 분야에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 뭐 미국의 고속철도, 뭐 영국의 원전, 뭐 지금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등등 한때 이 분야에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뉴스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소인 씨 대단히 고맙고요. 미리 보는 환경 같이 보시겠습니다.